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일러 콘텐츠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희입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한국 영화 여름 박스오피스 기대작을 또 보고 왔죠. 강철비 2 네. 정상회담을 보고 왔습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모인 대한민국 대통령, 북한 최고 지도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셋이 모였는데요. 북호위 총국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새 국장이 북한 핵잠수함의 인질로 갇힙니다. 네.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그린 작품이죠. 전작으로는 강철비 1이 있죠.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양우석 감독님이 작가로 참여하신 그 웹툰 스틸 레인이 원작이고요. 네네. 북한 최정예 요원 엄철우가 쿠데타 발생 이후에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 북한 수령이죠. 수령이죠. 그분과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445만 관객을 동원했고 호평 받으면서 이제 흥행을 했어요. 전작이 이제 워낙에 호평을 받아서 후속작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후속작이 전작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죠? 감독님 말씀으로는 네. 상호 보완적인 속편이라고 하는데요. 전작에서는 좀 남과 북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제 바라봤다면 강철비 2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다루고 한국, 미국, 일본 연합에 대해서도 좀 이제 국제 정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여기서는 그 시야를 넓힌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전작의 두 주연 배우였죠. 곽도원 배우와 이제 정우성 배우가 이번에는 다른 진영의 캐릭터를 연기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전작과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 속편이에요. 그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반도와 같은 그런 느낌의 속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양우석 감독이 캐릭터의 변화를 준 이유가 이제 남북한 서로의 입장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시도를 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변화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덕분에 새로운 장르에 제가 눈을 떴어요. 재밌게 보셨다는 거네요. 네, 재밌어요. 저는 한 줄 평을 완벽하진 않아도 역시 전작만한 속편은 있다. 전작만큼 재밌게 네, 보셨다 이거죠. 전작만큼 재밌게 봤다 이거. 네. 어떤 부분들이 좋았을지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영화의 전개가 굉장히 쫄깃하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또 영화의 화법이 이렇게 은유법과 직유법을 오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품 자체가 사실 현실과 상상력을 합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사이에 이질감이 좀 들 법도 한데 어색함 없이 굉장히 잘 조화가 됐고 완급 조절도 좋아서 긴장감에 이렇게 몸이 좀 뻣뻣해질 때쯤에 유머를 이렇게 툭 던져서 분위기를 좀 환기를 시켜요.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찌 보면 파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에 담긴 은유적인 화법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잠수함 시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잠수함이 터지면 다 같이 죽는다 이런 거를 뭐 한반도 상황을 은유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현실을 직접적으로도 보여주고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일단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꼽으라면은 배우들 연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전편에서 주인공이었던 정우성 배우하고 곽도원 배우가 이제 상반된 역할을 이제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다른 연기를 선보여가지고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고 미국 대통령 스무트 이 대통령을 연기하는 앵거스 맥페이드 배우가 되게 싱크로가 높아요 생각보다. 정말 트럼프 같이 나왔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대통령이 좀 저렇게 행동을 하냐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2020년 현재로서는 성대모사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건 아닌데 그 각국의 지도자들의 특징을 조금씩 차용을 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이제 한국 대통령은 천주교, 북한 수장은 헤어스타일을 가져온 거 이거 네. 그런 부분이 좀 보였고 여기서 또 연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분이 잠수함 부함장을 연기한 신정근 배우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맞아요. 관객이 실제 그 잠수함 대치전에 모인 것 같은 현실감을 주는 연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전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이 잠수함 액션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사실 그동안의 한국 영화들 중에서 이제 액션 영화라고 하면은 맨손 액션도 잘하고 총기 그렇죠. 액션도 좀 잘 뽑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잠수함 액션을 딱 보여줬는데 조금 놀랐어요.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인데 그렇죠. 일본 잠수함이랑 이렇게 대치를 하잖아요. 부함장이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그 잠수함을 조정을 하면서 어뢰를 발사해서 다른 어뢰를 막고 피하고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영화가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거나 강요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극중 이제 이념이 다른 상대를
절대 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전작에서도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속칭 이제 뭐 보수 진보 남과 북의 싸움 막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전작에서도. 그리고 작중 상황 또는 인물들을 중립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었다고 해야 됐나요? 그런 게 이제 전작에서 굉장히 돋보였는데 이 작품에서도 똑같이 그렇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이념 관계 없이 모두 함께 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문제라면 질문을 하죠. 그렇죠. 저희한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생각할 문제라고 남겨놓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쿠키 영상도 있잖아요. 저는 이 쿠키 영상이 남산의 부장들 마지막에 김재규랑 이승만 녹취록을 틀어주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한 여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쉬운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제일 큰 아쉬움은 이 작품이 강철비의 후속편이라는 거예요. 강철비 2 정상회담도 잘 만든 작품이지만 전작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입부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작과 이번 작품의 그 전개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좀 약간 발생하는 차이인 것 같은데, 전작이 판타지로 시작을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집중을 했으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실로 시작해서 판타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강철비는 시작부터 이제 막 펑펑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1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판타지로 흥미를 유발시켜 놓고 점점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한 반면, 이 작품은 한반도 결정권이 남북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국제 정세, 미중, 뭐 한미일 이런 거를 다 영화에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 가서는 전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초반에 정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런 느낌이 맞아. 들었어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두 번째로 느낀 게 전작의 이제 쌍철우에 비해서 캐릭터의 매력이 좀 떨어져요.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캐릭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불신이 가득하고 악감정으로 이렇게 가득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런 묘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새 정상의 캐릭터들이 평면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 빌런으로 묘사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곽도원 배우가 연기한 그 박진우 캐릭터가 가장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세 명의 캐릭터가 굉장히 평면적이었고, 캐릭터의 케미도 저는 썩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캐릭터 케미가 이입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특히 한국 대통령 한경재하고 북한 그 최고 지도자 조선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이입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사실 상황이 상황인지라서 납치돼서 이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협동을 하면서 좀 유대감이 생기는 부분은 알겠는데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되게 눈물을 짓잖아요. 맞아요. 이게 눈물 질 정도인가? 약간 살짝 심파 느낌. 네, 차라리 여기서 진짜 이 영화 자체에서 입체적인 관계를 가졌던 게 곽도원 배우가 연기한 박진우하고 류수영 배우가 연기한 박철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유머로 넣은 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영화랑 잘 안 어우러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좀 이게 그랬던 게 왜냐면은 있어요. 네. 영화가 조금 진지하고 깊은 내용을 다루다가 여기 간간히 웃기려고 그렇게 넣은 장면들 있잖아요. 여기서 웃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넣은 게 좀 보여요. 아, 웃으라는 건 알겠는데 웃음은 안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이 영화를 다 본 총평과 별점은 어떠신가요? 이 영화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남북 관계를 굉장히 잘 다룬 손에 꼽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전작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라서요. 웬만하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뭐 국제 정세 이런 거 솔직히 모르셔도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제 별점은 3.5점, 별 5개 만점. 네. 저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강철비를 강철비를 보셨구나. 봤거든요. 저는 둘 다 재밌었어요. 같은 배우가 주연인데 아예 색다른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흥미롭게 본 장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잠수함 액션도 좋긴 했는데 후반부에 새 정상이 그 잠수함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독도랑 일본 문제를 좀 짚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좀 자세히 짚어주는 부분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3점? 네. 네, 오늘 이렇게 강철비 2 정상의 남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